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뭐가요? 네, 지상파 유튜브 채널에서 네. 24만 뷰는 정말 그것도 한 코너가 긴 것도 아니고 네. 20분 정도의 코너가 그것도 론칭 2주 만에 오래 한 네.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굉장히 시청자들이 잘 봐주셔서 감사하죠. 네, 입지전적인. 그래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아서 오늘 공부도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한 건지 제 질문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네. 한번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공부하세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는 걸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하락폭, 전매 제한, 그리고 마지막은 또 제가 약간 낚시성으로 앞여 목성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 상황부터 좀 한번 쭉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네. 뭐 여전히 바닥 찍고 반등했다 아니면 일시적이다 아직 바닥 안 왔다 말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말들은 많지만 뭐 분위기는 뭐 막 팍 올라가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네. 벌써 3달째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뭔가 좀 힘이 빠진 느낌이 살짝 드는 건 상식적이고 중요한 건 이제 4월 됐잖아요. 네.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이제 분양 물량이 이제 좀 나오거든요. 꽤 나와요. 근데 4월의 분위기가 또 저 먼 나라에서 뭐 상업용 뭐 부동산이 뭐 들썩들썩 뭐 오락가락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예. 그럼 심리에 이제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다뤘지만 우리가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뭐 여전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이게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힘이 약하다. 이게 좀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고는 있지만 뭐 데이터들이 힘을 받고 쭉 올라가는 느낌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여전히 하락이거든요. 벌써 3개월째. 반등 얘기 나온 지가 3개월째인데 여전히 3개월째 하락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볼 땐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반등은 좀 성급하다. 반등은 맞는데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에는 좀 체력이 약하다. 시장 체력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마중물님께서는 이번 주는 마피가 키워드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셨는데. 좋으신 말씀이에요. 네. 마피가 지금 인천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수도권에. 네.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둔천주공도 벌써 조금 기운이 네. 뭐 취득세란다. 실거주 의무 조항이 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야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차하면 또 안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자를 부담하고 투자성도 같이 한 분들이 완판에 물순위 청약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요새 또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전세 누르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전매 제한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없죠. 상당히 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도 마피가 나올 수가 그렇죠. 있어요. 지금 만약 폐지가 안 되면 네. 거기도 그럴 소지도 있죠. 네. 안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그 둔촌주공 구하기를 위해서 굉장히 둔촌주공 구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실거래, 그러니까 그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진짜 지켜봐야 되겠네요. 요소인데.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장 상황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럴 느낌이 좀 들잖아요. 4월도 지금 초인데 벌써 한 주 지났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우리나라 통계상 최저치인 700, 800 찍었다가 2000대로 푹 왔잖아요. 2월에. 그럼 3월에 4천 막 이렇게 가야 되죠. 네. 그리고 평균 거래량인 6,500을 막 뚫어야 이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3천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예전에 평균 거래량의 반토막이잖아요. 네. 4천 가도 60~7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례보금자리로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힘이 좀 약해지는 느낌 들죠? 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못 차고 올라가면 이제 일시적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5월, 6월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거짓말같이 어떤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뭐 7천 막 간다. 이러면 영끌 때 그 초입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걸
받쳐주기에는 제가 볼 때 악재가 너무 많아서 네. 일시적 반등을 보는 게 좀 합당한 판단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전국 미분양 주택 수도 지난달에는 1월 대비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준공후 미분양 있지 않습니까? 악성 미분양. 네, 악성 미분양이라 그러죠. 그거는 전월 대비 13.4%가 폭증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늘었다고 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악성 미분양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악성 전국 미분양이 미분양보다 네. 줄었어야 반등이 맞겠죠. 예. 그럼 안 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부동산 어렵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왜 미분양이 안 팔리지? 여전히 비싸다. 그거는 대부분 전국의 그런 악성 미분양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 있는 상태겠죠? 마이너스는 아니고 아, 입주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미분양서 낸 거잖아요. 네네. 다 짓고 했는데도 네. 미분양이 됐으니까 네. 할인해서 팔겠죠. 그렇죠. 웬만하면. 그렇죠. 근데 먼저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음, 또 할인하기 좀 버겁잖아요. 네. 말 나오니까. 네. 그래서 뭐 주민들을 설득하면 뭐 10% 15% 할인하겠죠. 네. 감수하고 그런데도 안 팔린다라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전히 비싸다. 그 할인하고 판다는 것도 분양가보다는 할인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그 할수 수익 있겠죠. 한텀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수율이 그 네. 오랫동안 있었던 거. 그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드디어 다 팔렸어요. 할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그 안 좋던 것도 팔렸는데 또 늘어났잖아요. 서울도 늘어났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니죠. 물론 무주택자분이나 실수요자분들한테는 좋은 신호.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저는 좋은 신호라고 보고, 그러나 건설하시거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보겠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KB 자료를 봤었습니다. 그때도 하락폭이 네. 다시 커졌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네. 3월 전체로 봤을 때 드디어 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 네. 4월 첫째 주 나왔죠. 7주 연속 줄어들었던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낙폭이 둔화돼서 이제 반등장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 분들이 어제 나온 자료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시적 하락이다. 아, 그렇군요. 그분들 네. 입장에서.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죠? 다시 하락폭이 늘었다? 그러면 뭔가 시장에서 움직임이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저번 주마다 경합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서로. 그러면 이 수치는 일주일 전이니까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가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이제 뭐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양 물량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소유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경쟁 상대가 생긴 거죠. 아, 그렇죠. 매물 내는 입장에서 신규 분양이 더 싸면 안 팔리겠죠. 네. 그럼 가격을 버틸까요? 이런 정상적인 시장 논리에 의하면 제가 볼 땐 일시적 반등이 하락으로 오는 시기를 저는 5월 초, 4월 중순이나 말부터 아니면 5월로 봤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다음 주에도 좀 확대된다 이러면 이제 너무 빨리 꺾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체력이 약하구나 우리가. 진짜 집값이 비쌌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미분양 확대는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4월 달에 이 분양 물량이 예. 분양가가 어떻게 갔냐에 따라서 이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완판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휘경동에 있는 자이 네. 완판됐거든요. 완판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렴했어요. 시세 대비. 그러니까 사죠 소비자들이. 그렇죠. 비싸면 안 산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기존 주택보다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주택은 가격을 낮춰야죠. 낮춰야죠. 네. 근데 아직은 안 낮추고 있죠. 왜? 그동안 3달 동안 반등 상승 막 이 얘기가 귀에 막 들리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다 안 올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소유자들은 그런 장이 이제 이번 4월 달에 펼쳐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하락폭이 커졌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니군요. 이거는 제가 그림 하나 네네네. 가져왔는데 그림 띄어지나요? 아까 네. 보내드렸는데 서울의 연결됐어요? 낙폭은 지난주와 동일했네요. 그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네. 제가 넘긴 지금 네.
네, 저 그림 보시면 이제 약간 제 여기는 안 나오죠? 아, 감사합니다. 일단 수도권이면 서울이 포함되는데요. 서울은 보면 저번 주랑 똑같아요. 네. 매매 똑같아요. 근데 수도권 전체를 보면 하락폭이 커요, 좀. 네. 갭이 많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또 마이너스 0.2 확대됐어요.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서울 우리가 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서울을 먼저 좀 체크해 보면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요 제가 빨간 박스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네. 보시면 이 다 같이 하락폭이 다 커졌잖아요. 네. 다 커졌는데 우리가 유심히 볼 게 경기도를 보시면 하락폭이 전주 대비 50% 더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면 좀 느낌이 좀 쇠하죠. 그래서 서울은 마이너스 0.13 있는데 줄이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힘이 약해졌다는 증명이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다음 주에 똑같거나 더 내려간다면 이제 반등의 힘이 완전히 약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이게 이제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죠? 뭐 질문 나오겠지만 네. 그런 소재들이 강남 4구는 다음 주에 아마 하락으로 나타날 악재가 거예요. 되겠군요. 악재가 네네. 돼서.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전국이 하여간 하락 분위기가 확대됐다는 거, 하락폭이. 이 얘기는 커졌죠. 우리가 이번 주가 어떤 변곡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 하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러네요. 정보나 해석을 좀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집값이 7주 동안 하락폭을 둔하다가 다시 내려가 계속 이렇게 좀 퀘스천 시켜지죠. 네. 그 와중에 뭐 미국 상업용부터 해서 우리나라 뭐 새마을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같이 좀 종합적으로 네. 보시면 네. 시장이 만만치 않다. 여전히 파도가 많이 치고 있구나. 음. 파도가 그치면 배를 띄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이 어제 이어 오늘도 또 관련 통계를 내놨는데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건데 그렇죠. 이것도 공교롭게 똑같이 8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 수요가 좀 심리가 또 하락으로 돌아선 네. 거죠. 그러면 저번 주에 우리 지장군님하고 말씀 나눈 일시적 반등의 효과가 4월 중순 뭐 이렇게 있는데 더 빨리 온 거잖아요. 그렇죠.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네. 천천히 가길 바랬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 심리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이 돼야 사는 사람도 많고 네. 사는 사람 10명이면 파는 사람 10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여러 군데 내놓지만 매물 집계에서는 하나로 쳐요. 똑같은 집은. 근데 아직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집을 찾아가면 그걸 하나로 안 쳐요. 매수 심리 지수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가면 휴일날 같은 데 쉬고서 이제 시간 잡아서 가시잖아요. 예. 그럼 한 집만 보고 오나요? 여러 집을 가죠. 그렇죠. 허수가 있죠. 그래서 70으로 100이면은 7명이 찾아왔다는 얘기인데 네. 100은 10개가 물건이 있다는 얘기고 근데 예, 7명이 또 바로 계약 안 하잖아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매수물은 많고 나가실 때 좀 금매 나오면 그때 연락 예, 주세요 예. 하고 나오신 분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매수 심리 지수에 허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또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일시적 반등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식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도 또 하락했다고 하는 게 100보다 밑에 계속 있으면서 더 하락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수요 공급이 똑같은 상황도 아니고 허수까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네, 아닌데 네, 맞습니다. 70대면은 사려는 사람이 훨씬 적었던 상황에서 그렇죠. 10명에 7명이었는데 그게 더 줄었다. 내려갔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그래도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0.8이요?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역시 70대예요. 그럼 네. 100보다 작다는 거는 여전히 사려는 사람이 더 적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을 그거를 것 같고. 조사하는 방식이요. 네.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도 하시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조금이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겠죠. 그렇겠죠. 어우, 되게 많이 온다. 그렇겠죠. 8명 찾아왔으면 10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일단 네.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파는 사람이 많구나. 음. 한 120 돼야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건데,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4월에 신규 분양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2만 7천 가구예요. 네. 수도권만 보니까 거의 1년 전보다 3배의 물량이더라고요. 맞습니다. 185%가 급증했으니까. 맞습니다. 이거가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요? 분양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 네. 결과가 이제 네네. 청약 결과가 영향을 줄 텐데요. 저도 궁금한데 이제 분양가가 휘경자리가 이제 완판이 됐잖아요. 저렴하니까. 예. 자, 그러면 시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 물건이 많이 나와요. 새 집이. 헌집은 아니고 원래 기존 집이 있는데 네. 내 차가 3천만 원인데 저새 더 차가 좋은데 2천만, 2,500이면 사람들이 어떤 걸 사죠? 2,500을 사죠, 새 차를. 그럼 나한테 사러 올 사람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팔고 싶으면 좀 낮추겠죠. 그러면 조금 여기에 당첨이 안 된 분들, 그분들은 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집값이 내려가겠죠. 가격이 좀 하방 네, 압력이 네, 네, 강하잖아요. 하방 압력이, 네. 그럼 우리가 그 결과를 볼게. 그 와중에 조금 하락하거나 똑같은데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이 났다. 서울은 좀 미분양 날 것 같지는 않지만 지방은 좀 아슬아슬하거든요. 근데 서울도 여러분 1, 2월 달에 분양한 데가 4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3군데는 완판이고 한 군데는 미분양이었어요. 예. 뉴스에 또 안 나왔죠. 어디라고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러면 여기 한 군데 미분양은 무순위 청약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많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시행사나 건설사나 거기서 고민해서 분양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양가가 과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완판돼도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완판이 된 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저렴했다라면 예.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분양가를 체크해 보면 되겠죠. 기존 시세랑 어떤가. 근데 얘가 미분양인데 기존 시세랑 똑같다. 그러면 거기는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미분양이 나면.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시기가 이제 이번 4월이다. 그래서 5월에는 새로운 시장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 그 결과를 그때가- 토대로 그렇죠. 시장 방향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 네. 그러면 기존 주택보다 시세가 분양가가 약간 높게 책정됐는데 이게 안 팔렸다. 그럼 5월에 신규 분양 물량은 기존 시세보다 가격을 비슷하게 하거나 내리거나 내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다 팔렸다. 조금 비싼데도. 그러면 기존 주택이 내리겠죠. 아니면 따라가죠. 따라가죠. 네, 이 신규 올라가죠. 분양 물량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 집은 새 집이고 기존 주택은 좀 연식이 있으니까 네. 내리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되겠군요. 네. 4월 분양 성적이 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이제 매수자나 매도자들한테 네. 심리를 결정하게 만드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게다가 2만 7천 가구면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죠. 굉장히 가늠자가 될 만한 물량인 거죠. 이 엄청 정도면. 많죠. 네. 속으로는 저 현장마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현장이 다 털어야 되는데. 근데 27,000은 완전 확정이고요. 네. 아직 예정인 것도 또 있어요. 하면 한 3만 개 좀 넘어요. 그래서 35,000까지 봤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는 현장도 있겠죠. 네. 야, 우리 뭐 분양가를 좀 내려서 하자. 어떻게 하자. 내리자가 결정이 되면 또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면 27,000은 확정적인 거고 3만 원래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국토부 출입하시는 이제 기자분도 있고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때 나왔을 때 수치가 3만 5천 6천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정된 게 2만 7천.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직도 회의 중이신 것 같아요. 네. 싸게 팔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그러니까 물량은 많이 나온다. 결론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분양가가 네. 지금 시세와 비슷하게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이 세 개 중에 혹시 예상을 하신다면? 저는 강북 지역은 시세와 비슷하거나 진짜 3% 5% 낮게 할 것 같고요. 강북은. 왜냐하면 장위가 박살났었잖아요. 네, 장위 네, 조금 네. 높게 했다가 맞아요. 고생 네. 많이 했잖아요. 네. 완판이 됐지만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합이나 다. 근데 이제 강북은 둔촌임에도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강남. 네. 근데 강남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분양 물량이 강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던졌다가 다음 기회에 완판이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방에서 무순위가 올 거라는 유효수가 있으니까. 강남은 좀 세게 나갈 것 같고 네. 지방에서 굳이 살아오는데 제일 좋은 데 투자하려고 그러겠죠. 무순위 미분양이 나면. 그럼 제가 볼 땐 강남은 좀 조금 아슬아슬하게 막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완판이 될 것 같고 네. 시간을 들이면서 강북은 혹시 늘어지면 힘드니까
조금 다운해서 가격을 하지 낮춰서 않을까. 빨리 파는 방향으로. 그게 제일 네. 현명하죠. 지금 금융 비용이 그렇죠. 많으니까. 지금 그렇죠. 네. 자, 신규 분양 이제 4월에 큰 시장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집을 갖고 계신 분 아니면 아직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인 네. 분들 신규 분양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청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이 자산이 이제 대출이 요즘 되니까요. 본인이 자산이 분양가에 네. 분양가마다 틀리겠지만 10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5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럼 5억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음. 대출 받으면 이자 계산 나오잖아요. 4% 200만 원. 그럼 본인이 한 월 수령액이 한 600은 돼야 30%잖아요. 갚을 예. 돈이.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주택 원리금 상한에 30에서 35%를 넘으면 하지 마시는 게 좋아요. 정말 부담돼요. 그 와중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면 정말 잠 못 자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기다렸다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고,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올라도 얼마나 오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만큼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다 미친 집값이라 그랬고 그걸로 인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집값 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집값 올리겠습니까? 우리 저 지장군님께서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르면 네. 다 뺏기잖아요. 의석을. 그러면 상식적으로 오를 것 같으면 좀 누르겠죠. 또 거꾸로. 왜? 그리고 발표할 때 얘기했잖아요. 네. 투기 조짐이 있으면 당장 제어하겠다.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답이 다 있잖아요. 아, 오르는 데는 제한적이겠구나. 내려가는 건 아무도 모르는구나.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네. 중요한 변수인데 네. 오늘부터 주택 전매 제한이 완화됐어요. 네. 그래서 뭐 정부가 발표했던 규제 완화책이 이제 실제로 시행령으로 오늘부터 시행이 네. 되는데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이 10년이었던 게 3년이 됐습니다. 네. 여기다 또 주담대 금리가 지금 뭐 3%대 신용 좋은 분들 3.67로 받을 수도 있다. 네. 이러면 영끌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저금리의 저 약간 팩트를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3.5는 없어요 아직. 네. 3.689입니다 보통. 3.7이에요. 예, 예. 냉정하게 봐야겠죠. 네. 3.7. 네. 누구냐? 1등급에서도 신용등급으로 말하면 플러스 A 정도죠. 예. 신용등급 1000점에서 한 그래도 950점 가까이 될 때, 물론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뭐 10년 동안 100% 잘 갚아가지고 신용점수가 오른 분도 네. 계시겠죠. 그분들의 비율이 몇 프로냐를 생각해봐야겠죠. 신용이 완전 좋은 분들이 집을 안 샀을까요? 그렇죠. 이미 샀겠죠. 그렇죠. 샀겠죠. 네. 그러면 중간에 본의 아니게 대출도 한번 밀렸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 분들이 집을 못 사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4%로 봐줘야죠. 거기다가 이 고정금리는 고정금리인데 이게 제가 완벽하게 거꾸로 여쭤봐야겠네. 그 금리가 혼합형 금리는 확실히 그렇게 얘기했죠. 3.56에서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고정금리는 더 높죠. 그러니까 이 혼합형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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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를 한 3년이나 5년 줬다가 5년, 그 뒤부터는, 변동으로 변동금리잖아요. 가는 거죠. 네, 네. 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뒤는. 근데 지금 싼 맛에 들어갔다가 물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 그냥 주택담보대출 30년짜리 할 때 네. 혼합형 말고 통고정은 지금 금리가 최하가 몇이에요? 그건 높죠. 제가 알기로는 경제 네. 적이신 걸 저 박사님 이런 걸 아는데. 아닙니다. 박사는 아니고요. 네, 요즘에 통고정이면은 네. 통고정이면 그걸 통고정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계속 고정이면 표현이 좀- 네. 4% 넘겠죠,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4%란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언론이 보도가 좀 약간 미끼성이 있잖아요. 가장 낮은 거를 왜냐면 하단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언론은 네. 그러니까 당신은 해당이 안 됩니다도 안 될 수도 있다를 써줬다라면 네. 심리가 조금 진정되겠죠. 최저 3.7 이렇게 해줘야 그렇죠. 되겠네요. 최저 3.7 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최고 5.89도 써줘야죠. 그렇죠. 써줘야죠. 그걸 안 써주긴 네. 써주는데 우리 눈에는 제목이 최저만 들어오니까 최저 3. 최고 5.8 써주면 받아들일 때 네. 뭐 이건 다 다르겠구나 할 텐데 이걸 써놓으니까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왜 나는 3%가 안 돼? 갔다가 이럴 그냥 때. 박탈감만 느끼고 네. 올 수도 있고 결론은 뭐냐면 제한적이다. 그 저금리가 계속 언론에서 뭐 저금리가 돼서 바뀐다고 하지만
더 잘하시겠지만 그 저금리가 오래 갈 수 있나요? 오래 갈 수 없잖아요. 경제 논리상. 네.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약달러 때문에 이런 네. 것도 있고 조달금리가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니까 그런데 다시 올라가면 다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이클은 도는 거니까 네, 계속 그랬다가 이렇게. 네. 또 운이 나쁜 분들은 만약에 1년 혼합형을 했다. 거의 안 그러지만 아유. 그럼 1년 뒤에 아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제가 볼 때. 아직은 파도니까 제가 볼 때 0.5 차이가 무슨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집값에. 그죠? 네. 네, 그렇게 좀 냉정해 보셔야 되겠죠. 예. 파월이 얘기하신 것처럼 2%는 돼야 뭐 이런 거 이런 의미를 좀 연결시키면 좀 마음이 좀 보시는 시각이 좀 넓어질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럼 전매 제한 자체는 네. 지금 이제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호재 아닙니까? 어떤 호재예요? 신규 투자 분양- 개념에서. 네, 네. 투자 개념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매 제한 들어가서 이제 투자할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2년 뒤 시장을 누가 할까요, 지금? 지금 보통 보면 분양하고 나서부터 늦어도 2년 반, 한 2년이면 뭐 3년이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시장 아무도 모르잖아요. 3년 뒤에 뭐가 시작돼요?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됩니다. 아, 공급이 많아지는군요. 아. 아니요. 심리적으로 아니죠. 예. 원래 있는 거 말고 우리가 모르던 원래 시장 말고 네. 새로 공급 택지를 새로, 지정해서 한 3기 신도시 물량과 유유 공공 분양 50만 원 던졌잖아요. 네. 그럼 네네. 사람들 심리에 만약에 3기 신도시 분양이 서울에 근접한데 분양가가 저렴해요. 일단 시내보다 훨씬 싸거든요. 근데 네. 느낌은 서울이랑 거의 비슷해요. 서울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바로 거기거든요. 그렇죠. 상능 신도시 같은 데 네, 말씀하시는 고양 거죠. 장릉 네, 부천 네. 말이 부천이지 네. 서울하고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분양가가 저렴하다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또 돌봄센터가 돼 있거든요. 100% 단지가 서울에 안 그런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요가 골로 간다는 느낌이 되면 어떻게 돼요? 3년 뒤에 사람들이 집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쳐다보겠죠.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 전매 제한이 호재는 호재인데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또 현재 입주할 물량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어쩔까요? 전세가 안 맞춰지고 역전세인데 안 맞추면 전매 제한을 활용해서 물건을 또 내놓겠죠. 그럼 매물이 또 더 많아지는 늘어나겠죠. 거군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양면의 칼날. 그렇죠. 매물이 만약에 그러네요. 서로 전매 제한 풀렸으니까 앞으로 팔 사람 가기도 전에 여기 지금 요새 입주하는 물량들을 팔 수도 있잖아요. 네. 소급 적용하면 네, 네, 둔촌처럼. 예. 그럼 물건이 지금도 늘어나는데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올해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구나, 파도가 치는구나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올 한해는 좀 참고 기다려볼 만하다. 단 막 과대 낙폭 지역, 예. 뭐 인천 송도 50% 이런 데들은 좀 자산을 갖고 만한. 들어가시면 하지만 네. 나머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충분한 조정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전매 제한이 진짜 호재가 되려면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유 호재가 되는 완전히죠. 거겠네요. 그때 뭐 불나죠. 텐트 네. 치고 줄 기다리잖아요. 분양 받으려고. 네. 기억나세요? 텐트 치고서 맞아요. 쫙 서. 그게 네네. 노무현 정부 때 올릴 때도 그렇죠. 그랬고 요번 상승기 때 그 2017, 18, 19 그때도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무도 안- 인터넷 시대가 그렇죠. 돼가지고 그게 네,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상승 심리도 약해진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결과로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 인터넷의 발전이 투자 또 투기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지금 텐트 사진이 막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맞습니다. 나도 사야 되나 이런 뭐 그런 그럼 분위기가 이렇게 없다. 혼란스럽고 이게 바닥이 언제냐 이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올해 같은 시장에는 네. 전매 제한이 완화가 돼도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좋을 나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알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상승 진짜 반등장이 된다면 전매 제한 완화가 금상첨화지만, 금상첨화지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네. 이틀 전에 서울시가 아비어 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네. 성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1년 연장됐습니다. 네, 네. 이게 시장에 강남 쪽에 좀 찬물입니까? 찬물이죠. 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했던 얘기인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데 네. 그 올 2월부터요. 4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남 3구 이쪽에 풀리는 걸 기대하고 지방의 유지들 네. 임대사업자분들이 진입을 하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 거다. 규제 완화 분위기니까 그래가지고 갖고 있던 집들을 많이 팔아요. 그러면 지방은 좋은 데 뭐 비싸지만 임대사업자분들은 좋은 집을 몇십 개 할 수는 없고 네.
보통 이제 2억, 3억짜리 이렇게 전세 끼고 하면 한 집에 뭐 1억이나 1억 5천 들어갔죠. 자기 갭이. 네. 그럼 10개를 팔면 10억이나 15억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강남 하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과 팩트를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매입하는 숫자도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선행적으로 네. 시장을 벌써 많이 펌핑도 해줬어요. 아. 그러면 뉴스에서 이제 좋아하는 분들끼리는 어떤 뉴스가 떠도냐. 지방에서 날라오기 시작했다. 이제 네. 폭등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팍 묶어버리니까 지방은 철수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네. 그분들한테. 네. 그러나 국내 주택가격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그렇죠. 되죠. 그리고 현재 집권 여당 분들한테는 총선을 위해서 잘한 거죠. 음. 여기서 펌핑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욕먹잖아요. 흔들리죠. 욕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주택 소유자시건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시면 다시 막 반대할 거라는 그런 장밋빛은 좀 생각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당분간은, 네. 왜? 우리는 선거라는 걸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1년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자산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네. 자, 이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한 30초 정도 시간이 좀 남았을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금융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다. 은행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킬 것이다가 아니라 네.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죠. 시키고 진행 있죠. 중인데요. 네네. 네. 또 지금- 앞으로도 더 가중될 거다.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 네.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보이실까요? 지금 미국 상업은행에 어떤 대출한 사람들이요. 대출한 기관들이 중소형 은행이 많아요. 미국에. 네. 미국에 몇천 개 은행이 있는데 그 몇천 개 은행들도 다 단위가 크고 예금 수신고도 많은데요. 사실은. 네. 근데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데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상가의 공실률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2의 미국의 뭐 제1의 도시면 네. 샌프란시스코잖아요. 예. 20%예요, 공실률이. 작년보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전국적으로도 좋은 도시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6대 강시와 네. 서울 뭐 이런 데들이 다 15% 20%예요. 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해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이 다음 장 또 보시면요. 아유, 시간이 없습니다, 교수님. 다음 장 빨리 보여주세요. 1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장 15초요? 네. 다음 장 빨리 보여주세요. 다음 장 빨리 보시면 5초짜리 2개 빨리 넘어가는데 5초가 다 가네. 네, 아이고, 안 어떡하냐. 되겠습니다. 안 넘어갑니까? 네. 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그 부실 위험은 네. 여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네.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되게 이제- 위험하다. 네, 굉장히 위험하다. 조만간에 일 난다. 일난다. 결론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여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네, 그것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성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짚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뉴스데스크 큐시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거시경제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